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이거 계속 3000% 빠져서 마무리를 못했던 강의인데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옛날 삼국시대가 있고 삼국시대 다음에가 그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라가 이제 고려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쪽은 발해, 해동성국 발해, 남쪽은 통일신라입니다. 이게 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게 보기가 좀 틀린데, 이 발해의 역사가 중국 쪽에서는 이거는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선 쪽 이쪽에 역사 아니라고 딱 이게 딱 선을 확실히 그어요, 중국 쪽에서는. 그 대신 고구려에 대해서는 그건 니네들 거다 이제 좀 약간 이런 입장인데, 나중에 이제 동북공정 때문에 고구려도 이제 은근슬쩍 중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향이 좀 약간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냐면, 시대적으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영토의 그 확보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게 청나라 역사도 중국의 역사에 들어가고, 금나라의 역사도 중국 역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해의 역사도 중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만주국가의 역사도, 만주국의 역사도 이게 같이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좀 약간 좀 우리가 애매하죠.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발해가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해가 왜 글로 왜 이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발해가 고구려를 다시 이게 독립한 나라 되찾은 당으로부터, 옛날에 고구려가 당한테 완전히 정복당했잖아요. 그 독립을 한 그 고구려의 옛 그 후손들이 독립을 한 게 발해입니다. 이제 약간 이해가 이제 이게 되실란가? 그러니까 발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다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래서 발해의 탄생 과정과 통일신라의 탄생 과정, 정확히 따지면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탄생을 해요, 새 국가가. 이거 뭔 소리냐고, 뭔 개소리냐고. 신라가 고구려 벽제 했더니 고구려 벽제 신라는 통일신라지 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배웠지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엄밀히 통일신라가 새로운 국가로 이게 독립한 형태로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신라가 옛날에 나당 연합군을 해서 고구려와 벽제를 다 무너뜨렸는데, 이 김춘추 양반이 좀 이상한 호구짓을 약간 했어요. 옛날에 당나라 때 이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당나라 유학을 가고, 당나라 황실로부터 좀 은혜를 많이 좀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나라 황실의 그 뒷배를 얻어가지고 이 양반이 신라의 왕이 된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의 이게 잠재적 능력에는 자기는 신라의 신라의 왕이기 전에 거기 당나라 황실의 신하로 이렇게 이 양반은 약간 그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이게 찍혔던 양반이야. 예. 이게 내가 이제 김춘추 이 양반이 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당나라와 이게 동등한 입장으로 전후 처리를 이렇게 정당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하는데, 왜 저런 호구짓을 왜 할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김춘추가 이 양반이 원래 원래 신라 왕 태자로서 왕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되지 않았는데, 당나라 조정과 황실의 등을 얻고 이 양반이 신라의 왕이 된 양반이야. 이게 당나라 황실과 조정의 은혜를 입은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또라이짓을 했는지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김춘추가 저기 어릴 때부터 볼모로 간다고죠, 보통 그걸 갖다가 그 나라 간에 이제 그 저기 좀 이제 그 큰 나라와 이제 저기 신하의 나라 이제 비슷하게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가서 그 왕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이제 볼모로 가요. 이제 역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원에 그렇게 좀 뭐 청나라 때도 그렇고 이제 명나라 때도 그렇고 원나라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가 다분하게 일어났죠. 아무튼 이제 힘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중원 국가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약간 볼모로 해가지고 이게 태자급은 아닌데 거의 태자급이 가는 경우도 이제 태자급이 직접 이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의 이게 저기 조선이나 고려 이 나라가 옛날에 저기 거의 저기 그 중원의 원나라나 저기 청나라나 명나라한테 거의 저기 아주 아쉽고 다급한 상황일 땐 태자가 가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태자가 안 가고 이제 왕자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없어도 되는 왕자, 그 왕자들이 있잖아. 이게 왕이 보통 왕자를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애들을. 그러면 그 중에 없어도 돼도 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 이제 김춘추가 그런 경우예요. 태자급이 아니라. 그럼 없어도 되는 왕이니까 얘가 신라의 왕으로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 서열이. 근데 왕이 됐어.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힘을 빌렸냐? 당나라의 조정과 황실의 그 뒷배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김춘추라는 인물의 개인 인물의 그 관점에서는 신라 그 황제 당나라 황제는 그 신하예요. 똑같은 그 신라의 왕과 당나라의 황제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외교하는데 당나라 황제도 아니고 당나라 옛날에 그 도독하고 총도독이라고 이게 모든 총괄적인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이렇게 파견이 와요. 보통 그 당시에 외교를 하면 보통 3대3 외교가 이게 제일 정석이에요. 이게 막 1대1 외교를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도 각국 대표가 한 명씩 이게 좀 약간 이상한가? 이렇게 욕하는 것 같네. 한 명씩 붙으면 자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 한계가 가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 거의 왕이나 황제의 그 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예전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당나라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먹고 백제에 대해서 이제 처우철이 이제 백제를 갖다가 이제 같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영토에 대나 이제 노비 같은 노획한 이제 재물이나 노예 같은 거 이제 분할에 대한 이제 전후 전후에 이제 이런 협상이 이제 일어나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고구려는 아직 아니고 고구려고 이제 백제를 이제 먹었을 때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서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전도 얘기했는데 당나라는 당나라 황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온 총도독이에요. 총도독이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춘추가 이제 직접 나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저거 한데 김춘추가 이제 그때 좀 다급했거든. 자기 이제 상황이 저거에서 보통은 왕이 총 임명을 누구를 해요. 보통 왕이 직접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왕이 나오면 왕은 자기 체면이 있잖아. 근데 이게 외교 관계에서는 이게 체면이 아니라 실속을 먼저 챙겨야 돼요. 근데 왕이나 황제가 직접 나서잖아요. 그럼 자기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외교에서 별로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황제나 왕이 이게 이런 대통령이 직접 나가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가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 있고 뭐 총리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총리 비슷하게 보통 이게 제국국 같은 총도독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뼛속까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보통 이렇게 정권을 위임을 받고 와요. 그럼 그게 총도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신라 김춘추가 다급하니까 직접 나온 거야.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대표가 당나라 총도독과 이제 김춘추가 저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통 전후 처리로 하게 되면
총사령관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보통 우리가 2차 대전 때는 이제 원수라고 많이 하죠. 모든 연합군의 그 원수가 이제 저거 해요. 근데 당나라는 이제 하여튼 그냥 당나라 쪽 이제 총사령관이 이제 그 다음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와요, 보통. 우리나라 좀 총사령관 누구입니까? 당연히 김유신 장군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 군대를 대표해서 이제 군을 대표해서 자기 전후처리니까 이제 군을 대표해서 각각 총사령관이 이제 그 당시 이적 장군이었나 누가 왔나 기억이 잘 안 나. 이적 장군이었었나? 하여튼 이적 장군인가 뭔가 그 양반이 왔을 거야, 내 기억으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에 이게 뭐냐 외교 이제 군을 대표해서 나오고 우리나라는 김유신이 나와요.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보통 이게 틀린데. 세 번째가 보통 이제 이게 외교관이 있죠. 이제 그 나라, 우리는 지금은 따지면 그 나라에다 외교관을 파견하면 외교관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느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사람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어. 그럼 외교관이 파견돼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 외교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그 외교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있어, 이름이. 뭐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 그럼 모르잖아.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외교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세 번째가 신라라는 나라를 잘 아는 당나라 사람. 보통 거기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외교관처럼 파견되는 사람이 자주 파견된 사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당나라에서. 그럼 그 사람이 신라들 뼛속까지 잘 아는 외교관 같은 사람이 이게 세 번째로 나와요. 이게 보통 외교의 3대3 이게 외교를 하면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잘못해서 왕이 나오면 안 돼. 왕의 총 권한을 쥐고, 만약에 김유신이 그걸 쥐고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군 대표라는 사람이 딱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잘못, 3대3 얘기잖아. 근데 이게 당나라 쪽은 그걸 딱 정확히 지켜가지고 나왔어. 이게 총도독, 황제의 권한을 다하면서, 그리고 모든 군 총사령관, 이 전쟁의 총사령관, 그리고 이 외교관 같이 신라대에서 뼈쪽같이 잘 아는 외교관이 세 번째로 이렇게 다. 그럼 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면 다 모든 게 이게 다 서로 모르는 분야를 갖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외교를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얘기할 때 군사적인 얘기할 때는 이적 장군 얘기하고 황제의 입장을 대변할 때 총도독이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조정이나 당나라 얘네들은 이 외교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3원칙을 FM을 지켰어요. 근데 김춘추 이 양반은 이제 그거를 안 지키고 원래 김유신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제 원래 사석에서는 그냥 친구야, 김유신하고 김춘추 이 양반 왕이지만 김유신 장군도 이게 똑같이 이게 하자고 해요. 이게 당나라처럼 이게 김유신 장군이 이게 도독의 역할하고 그리고 이제 장군 중에서 최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김유신 장군 그 당시에 이게 노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걸 이렇게 직접 관할하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이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 당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김유신 장군도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거를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통 나이가, 근데 김유신 장군 나이가 그 당시에 50이 넘었나? 60이 넘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산 나이예요. 김춘추 그 양반도 오래 살았었거든. 이미 김춘추도 내일 모레 하던 저거예요. 이제 나이가 거의 비슷해. 김유신 장군 약간 나이가 많긴 거의 비슷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하여튼 굉장히 오래 산 나이예요. 그럼 그 당시에 신라군의 총사령관을 보통 누가 했냐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그러면 노장들이 하게 되는, 노장이 그 당시에는 보통 40대 초반이나 하여튼 40대 전후반, 40대들이, 왜냐 40대면 이게 완전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면서 백전 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김유신 장군이 백전 노장이냐. 그럼 백전 노장을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가실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약간 치맥기도 있고 이게 판단력이 흐려요. 그래서 본인도 직접 총사령관을 안 해요. 라당 연합군에서. 뒤에서 조언적인, 전장터에 가지만 조언적인, 지팡이 들고 뒤에서 이렇게 조언적인 역할만 해요. 이게 자기도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총사령관이 김유신 장군을 다 알고 있는데 김유신 장군이 아니에요. 다른 양반이 그걸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걸 김유신 장관이 총도독해가지고 그 대표로 나온 거를 원래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사령관 신라 대표 총사령관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당나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당나라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예를 들면 뭐 최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 당나라에서 관직도 맡아보고 신라에서도 관직도 해보고 이게 저기 젊었을 때는 저기 최치원처럼 관직도 해보고 당에 대해서 뼛속같이 잘 아는 관료들이 있어요. 신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라에 들어가지고 이제 노장으로서 이제 노장이래 이제 노신이라고 하죠. 이제 늙은 신하로서 이제 옛날 당나라에서 그 경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여기 신라에서 이제 저기 나중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좌의정, 영의정 비슷하게 이렇게 큰 관직들 있잖아요. 그런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외교적인 이제 파트를 원래 맡자고 김유신 장군이 이게 김춘추한테 하는데 김춘추가 이제 그걸 갖다 무시하고 본인이 그 직접 나서고 그리고 이제 군을 대표하는 게 김유신이고 세 번째가 태자가요. 근데 태자가 이 양반이 저기 당나라를 가봤나? 가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야. 그 다음 이제 다음 왕이죠. 무슨 무왕인가 뭔가 하여튼 김춘추 다음 그 태자 이 양반이 이제 세 번째로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저기 좀 약간 구성이 잘못됐어요. 왜 구성이? 당나라는 제대로 짜가지고 FM대로 짜왔는데 원래 김유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춘추가 그걸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대 욕을 겁나게 먹어요. 그 김유신이가 김춘추가 이제 나중에 후대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다 김유신 장군이 신라를 다시 되찾고 이제 삼국유사라는 이제 역사 사설을 쓰면서 이런 이제 저기 그 신라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사서에 손을 겁나게 많이 들대요. 특히 김춘추가 자기 이제 친구고 김춘추의 아들이 내 동생의 아들이기도 해요. 내 조카야. 내 조카이기도 하면서 이 김씨 정통 왕조의 그 태자 왕이에요. 그러면 얘의 정통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춘추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이거를 역사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겁나게 이게 사서에다 손을 대요, 김유신이. 근데 김춘추가 실질적으로 이제 알 거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삼국유사에다 갖다가 허위로 이게 굉장히 이게 날조를 많이 해요. 김유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김유신은 스스로를 갖다가 좀 겸손하게 장군이라고 해요. 나는 그냥 대장군이다. 그냥 대장군 호칭 이상으로 부르지 마라. 그런데 신라의 백성들은 김유신을 대장군이라 안 하고요. 김유신 대왕이라고 해요. 김유신 대왕이에요. 그래도 묘를 만들 때 장군의 신라의 장군의 아무리 역대 왕들의 장군의 그 큰 공을 해도 왕묘의 이상의 성골의 이게 관념이 세기 때문에 신라는 왕묘 이상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더 화려하게. 근데 김유신 장군은 어느 역대 왕보다도 더 크게 짓고 보시면 아지만 김유신 장군은 자기 묘만 따로 떨어져 있고 다른 왕들 묘는 다 붙어 있어요. 그 터로 따지자면 역대 신라 묘 중에서 제일 큰 묘가 누구 묘냐면 김유신 장군이에요. 그 터로 따지자면 제일 큰 게 김유신 장군이에요. 왜냐면 김유신 장군을 갖다가 대왕으로 봐요. 신라에서는 통일 신라라면서 나라의 국토도 몇 배로 한 두세 배로 넓어졌죠. 오히려 두세 배로 넓으면서도 나라까지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김유신 대왕이라고 호칭을 붙여요. 왕측이. 근데 하지만 김유신 장군은 삼국유사에다가 절대로 김유신 대왕이라고 호칭을 못 붙이게 거기다가 그걸 못을 박아버려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김씨 왕조의 이게 정통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너무 이게 부각이 돼버리면 신하인 장군이 내가 너무 부각이 되면 김씨 이 신라의 왕조의 정통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자기는 스스로 장군으로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거를 살살다 올려요. 근데 그 당시에 신라가 예를 들어봐요. 신라가 식민지로 이제 당나라에다 먹혔는데 신라의 원 국토를 찾은 것을 넘어서 국토를 세 배까지 넓혀버려서 원래 신라 땅에 그러면 김유신 대왕이라는 호칭을 부를만 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나라를 호국으로 뺏긴 김춘추는 역사에는 그렇게는 안 남겼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나는데
저기 이제 그 민사 이제 민관에는 그게 대대로 들어요. 김춘추 이제 호구새끼 이제 이렇게 김춘추 멍청이, 김춘추 개새끼, 김춘추 뭐 씨발 새끼 그냥 이게 이 신라시 사람들 그냥 국민들 그냥 입에 국민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 진골 하다못해 성골들 입에서도 그게 나와요. 김춘추 그냥 호구새끼 개새끼가 많이 나와요.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